안녕하세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별나입니다. 오랜만에 공간 그리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번 영상은 따뜻한 느낌의 주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거의 안 넣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뭔가 다시 듣기 할 때 제 목소리 나오는 게 좀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튜브 이제 구독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네,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고도 하셨고, 또 플러스로 뭔가 좀 질문 사항들이 있는 걸 보고서 내가 너무 그런 걸 해소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간단하게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부터는 조금 음성을 담아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이패드나 또 와콤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손그림 느낌이 안 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아무리 그려도 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모니터고 손그림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종이에 그리잖아요. 캔버스나.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눈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으시면 인쇄소 같은데 요즘 인터넷으로 찾으면 프린트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출력 같은 걸 직접 해가지고 그림 뽑아서 모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그림 같은 느낌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덧칠을 하는 건데요. 붓은 최대한 러프한 거를 쓰시고요. 러프한 붓을 쓰면 한 번에 색칠했을 때 얼기설기 칠해져가지고 되게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위에다 덧칠을 하시면 그렇게 덧칠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림이 되게 예뻐지거든요. 근데 이제 덧칠을 할 때 조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똑같은 색 덧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채화에서 붓으로 색칠을 하면 똑같은 색으로 덧칠을 해도 약간 그런 물기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마르는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아날로그적 그런 흔적이. 근데 이 디지털 프린팅에서는 똑같은 색을 계속 덧칠하면 그냥 하나의 단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차 채색을 러프하게 한번 하시고 위에다가 2차 채색을 하실 때는 색깔을 아주 미묘하게 더 약간 진한 색으로 고르시면 그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좀 더 손그림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전 되게 미니멀하게 그리기 때문에 명암이 없고 그리고 거의 원근감이 없어요. 지금 이 주방 그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되게 원근감이 있는 사진이에요.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주방을 찾은 사진인데 옆에서 보는 주방 모습인데 그걸 제가 보고 상상을 해서 평면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재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워서이기도 해요. 제가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리는 것보다 재해석해서 그리는 게 더 완성도가 있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계속 해오던 그 그림 스타일에 그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대신 그렇게 원근감이 없는 대신에 마지막에 디테일을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식탁보에다 체크 무늬를 넣어준다거나 화분에다가 무늬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곁들이는데 실제 사진에는 식탁보는 회색 단색이고 화분에도 무늬는 없어요. 그런 미묘한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면 나중에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도 강의를 홍대에서 하고 있고 온라인도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모든 걸 다 막 커리큘럼을 풀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한테 소중하게 돈을 주시고 그 들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거는 정말 신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정규 과정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약간만 더 알면 더 그림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단계이신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면 그때 이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 1시간밖에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그 라이브는 1시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시간만 하는데 그 영상은 이제 거기에 뭐 그림 노하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업로드 하지는 않고요. 딱 그 순간에 오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메일 같은 걸로 물어보셔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셔서 어떤 브러쉬를 쓰고 어떻게 레이어를 쓰고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그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잠깐 들르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그냥 희망사항이죠. 다 바쁘시니까 오기 힘드시겠지만 제 그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디테일이 엄청난 생명이에요. 원근감도 없고 그림 자체가 색깔만 봤을 때는 밋밋할 수 있어요. 색감을 여러 개 쓰진 않거든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 보시면은 나무색은 다 같은 색이고 뭐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부분은 다 그냥 검정 라인만 들어가 있고 이래서 잘못하면 되게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일수록 더 마지막 묘사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과하지 않는 포인트를 잡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많이 그리다 보면은 생략할 것도 이제 떠오르게 되고 더 추가할 것도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하시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 뭐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가 조금씩은 생긴 것 같거든요. 기회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재밌게 하고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잘 그리고 싶었는데 사생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글짓기를 했어요. 글 쓰는 것도 좀 좋아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림 잘 못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미술 시간에도 그림 이렇게 내면 중간은 받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준비물 잘 챙겨오고 열심히 하면 중간 점수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못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렇게 했었고 뭔가 그림 본 눈 같은 것도 없었죠. 그런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사실 전공도 경영을 했어요. 전공도 디자인도 아니고 그림 한 것도 아니어서 좀 그거에 대한 저 욕구는 있었어요. 항상 배우고 싶다.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학교 신문 기자. 근데 그걸 하면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 디자인 기획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문 디자인 하시고 책 같은 거 만드는 북 디자인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출판 쪽 일을 좀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내가 그린 그림으로 막 커버에도 그려 넣고 안에 사파도 넣고 뭐 굿즈도 만들고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엄청 책 같은 것도 막 샀어요. 그림 학원 다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얕게 배우려고 하니까 안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는데 딱 어느 날 봤더니 옛날에 그린 그림보다는 좀 나아진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면 되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림체 보면은 되게 변화도 많이 했고, 뭐 지금 제가 최고 잘 그린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과거에 봤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처음엔 친구들한테 아이패드 사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 이거 정규로 해보라고 강의 같은 거.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이 영상 편집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거의 제 생각에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좀 힘드니까 많이 못 올리겠고, 처음에 올린 거 보면 너무 허접해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듣고 싶은 이야기나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